계속해서 업종별 이슈와 유망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침체 둔화 우려에 따른 소비 심리 둔화, 결국엔 이 유통주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오늘 유통주 전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혜니 연구위원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백화점, 면세점주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하반기 들어서 사실 유커 기대감 계속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3분기 실적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우선 3분기 실적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우선 백화점, 면세점 전체적으로 매출 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백화점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제 롯데가 3% 그리고 신세계가 1% 정도 역신장을 했고요. 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4% 신장을 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신장한 현대백화점은 그 더현대 서울 효과도 있었고 그동안 대전 아울렛이 운영하지 못했던 그게 다시 올라오는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안 좋았던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소비 위축 영향으로 명품 매출이 슬로우 다운이 되었고요. 예. 의류 같은 경우에도 3분기가 날씨가 안 추웠기 때문에 FW 의류 매출이 조금 부진했던 영향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백화점 4분기는 조금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가 사실 3분기에 안 사면 그 4분기에 살 수 있는 이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서 약간 역신장폭을 축소하는 효과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면세업계가 아직까지는 따이공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매출이 역시 좀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4분기에는 플랫하거나 소폭 역신장으로 좀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손익 측면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예. 네,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채화 재고를 좀 한 번에 처리를 하면서 일회성 비용이 좀 많았었는데 이게 4분기에 없어지면 확실히 좀 이익 자체는 올라오는 그림이 될 것 같고요. 예. 신세계는 이번에 이제 이익이 계속 증익을 하는 그림이 나오는데 예. 네, 인천공항 영업점을 이제 내년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또 이 같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번 3분기 때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4분기에도 좀 비슷한 기조 유지한다면 내년부터는 계속 흑자 유지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각사별로 조금 다른 분위기긴 하지만 그래도 4분기에는 한번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세 업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앞서 좀 말씀드렸듯이 이 유커를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했던 유커 복귀 아직은 조금 지연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면세 업계 이 관련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4분기 유커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할까요? 우선은 객수 증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습니다. 당연히 많이 오게 될 거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예전 사드나 19년 사드 수준의 이제 소비까지 되돌아가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우선은 입국자 수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23년 초에만 해도 중국인들이 10만 명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월별로. 근데 지금 9월 평균으로 한 25만 명 정도 오고 있는데 이 숫자는 이제 19년 대비해서 절반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근데 이제 8월 10일 날 단체 관광이 재개되고 아직까지는 중국인들이 들어올 만한 단체 관광 상품이 없었던 게 주요한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예. 소비 진작 같은 경우에는 사드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물론 중국도 소비가 위축됨과 된 영향도 있지만 예. 중국인들도 이제는 더 이상 여행을 가서 쇼핑을 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해외 브랜드에 대한 맹목적인 선호 현상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면세 업체들이 이제 글로벌 아이돌을 기용한다든지 아니면 포토부스를 설치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 브랜드 연계한 팝업을 만들어서 중국인들이 와서 좀 즐기고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음에 면세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식으로 좀 많이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중국 로컬 여행사들 이 단체 관광 열리기까지는 이제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소비 진작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조금 제한적인 분위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연말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소비 시즌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이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제 고물가로 인해 소비 심리 둔화가 우려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화점주와 면세점주들 상승 여력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선은 고물가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가계 부채도 전반적으로 전월 대비해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7개월 가까이 연속이 되고 있고요. 예. 그 가처분 소득도 2분기까지만 봤을 때도 전년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예. 특히 5분위 소득자들, 이 가장 고소득자들의 소비
위축도 조금은 보이는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과 백화점의 성수기이지만 뭐 예전처럼 막 엄청난 호황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약간 기저효과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작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신장률이 한 10% 중후반 정도 됐었는데 작년 4분기에는 그게 하이 싱글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는 기저효과를 좀 누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화점은 지금 3분기에 원래 FW 매출이 살짝은 나왔어야 됐는데 그게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11월부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으니까 예. 이에 따른 FW 의류 매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면세점은 점점 단체 감각이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고객이 늘어난 효과는 조금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편의점주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주 관련해서는 3분기 대체로 좀 비슷한 실적을 보인 반면에 이 편의점은 또 엇갈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GS 리테일과 또 대표적인 BGF 리테일 실적 엇갈린 배경 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BGF는 하락을 했고 GS 리테일은 상승을 했습니다. 예. 저는 우등생인 BGF의 삐끗과 열등생인 GS 리테일의 반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 작년까지도 편의점이 유통 채널 중에서는 가장 조금 호황을 누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코로나 기간 이후에도 조금 사람들이 외출을 줄였기 때문에 이런 근거리 유통 채널을 예. 선호하는 현상이 늘어났었고요. 물가 상승을 그대로 반영해서 매출이 좋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제 BGF 리테일은 퓨어한 편의점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편의점의 고성장을 모두 누렸었는데 예.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타 사업부, 슈퍼나 이커머스가 이 이익을 조금 깎아먹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GS 리테일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디지털 관련된 적자도 굉장히 빠르게 줄여가고 있고요. 예. 슈퍼도 조금 인력 조정이나 점포 효율화를 하면서 흑자가 나오는 부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말부터 좀 적자 사업부였던 프레시몰을 철수를 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좀 내년에는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그림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예. 이제 시장에서 조금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성장 스토리를 다시 뒷받침할 만한 거리가 없기 때문에 예. 주가가 하락했고 또 이에 따라서 MSCI 지수에서도 편입이 되면서 좀 더 큰 하락폭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편의점주 좀 그동안 지지부진했지만 그래도 좀 내년 그 턴어라운드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또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이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또 소외됐던 섹터로 또 수급이 유입되면서 또 곳곳에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또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뭐 유통주 사실 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또 매력적인 구간인 것 같은데 반등의 트리거 될 만한 요인이 있다면 좀 어디서 찾으면 좋을까요? 우선은 정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고요. 그래서 한 번은 들어가 볼 만한 이제 밸류에이션인 것 같습니다. 예. 이에 더해서 이제 트리거라고 한다면 결국은 고객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결국은 물건이 잘 팔려야 소비재의 펀더멘털이 튼튼해지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한 번씩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기기 때문에 예. 이걸 말씀드리면 우선은 당연히 단체 관광객 기대를 하시는데 이제는 점점 단체 관광객보다는 개별 관광객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16년 이후에 단체 관광객이나 중국인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우리나라 유통업체든 소비자 업체든 중국 소비자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부족한 부분 같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인들의 행선지가 점점 명동에서 성수나 한남동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죠. 있고요. 또 면세보다는 올리브영이나 다이소를 가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소비 패턴의 변화를 읽어내는 것이 지금 소비재에 있어서 좀 주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이제 단체 관광객 오기는 할 거지만은 과거에 비해서 좀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면세점에 이제 집중이 됐다면 요새는 또 뭐 다이소나 올리브영이나 이렇게 좀 다양하게 된 만큼 이제 이런 소비 변화 패턴을 잘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통주 내에서 또 용건님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기업 좀 어디가 있을까요?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GS 리테일 최선 우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성장이 나오는 사실 종목들이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GS 리테일은 우선은 적자 사업부였던 프레시몰을 철수하면서 연간 400억에서 450억 원 가량의 적자가 없어집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이제 턴어라운드 그쵸. 되는 국면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잘하니까 견조하게 잘해주기만 하면 되는 사업부고 또 슈퍼 같은 경우에도 전년부터 계속 점포 효율화를 하고 있고 인력 조정도 어느 정도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익도 좀 탄탄하게 수익성 개선되는 부분으로 좀 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백화점주와 면세점주 또 유통주까지 살펴봤고요. 유통주 내에서는 또 GS 리테일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예, 오늘 유진투자증권 이은희 연구위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